운도 가성비가 있습니다. 같은 기운이 들어와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들인 에너지 대비 가성비 떨어지는 별것 없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에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인생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특히 일정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그 기운이 가진 리스크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기회 또한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2025년부터는 화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절도 여름으로 흐르는 데다가 천간으로 함께 들어오는 운까지 화기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가진 기운이 몇십 년 만에 들어온 모든 시기 중에 가장 위력적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화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약 3년간 화가 곧 돈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화기운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주 구조가 그 흐름에 가장 잘 올라탈 수 있는지 3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앞으로 3년 재물운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사주 구조, 제가 알려드릴 3위의 조건 첫 번째는요, 화일간입니다. 이 나를 의미하는 일간 자리에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지금부터 사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두 번째 조건은 사주의 금오행, 하얀색, 정제와 편제가 세 글자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월지의 하얀색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사, 유, 축 글자 중에 사화나 유금 혹은 유금이나 축토를 사주 내에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지지에 사화, 유금, 축토 글자를 전부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조건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사주의 화기운이나 목기운이 일간인 나를 제외하고 아예 없거나 혹은 한두 개 정도가 일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힘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주를 소위 제다신약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재성이 많고 힘이 없는 분들이 다가오는 3년간 좋을 거다라고 먼저 알려드린 바 있어요. 왜 이분들이 좋은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알려드릴 1순위나 2순위가 재물운에 한정되어서 커다란 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3위에 해당하는 이분들은 돈에만 국한된 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의 도움을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제다신약 사주를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요. 용어 그대로 재물을 의미하는 정제와 편제는 많은데 일간인 내가 신약하다는 의미랍니다. 제다신약. 그래서요, 제다신약은 재화를 가지거나 불려나갈 많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일간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상하죠?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안 모이고 어디로 자꾸 나가요. 기회 앞에서 움츠러들다가 유야무야 기회를 놓쳐요. 생각은 많은데 힘이 안 따라줘서 생각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요. 혹은 시작은 해도 마무리가 부족해서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죠. 이게 어떤 식인가 사주 구조마다 다르겠지만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됩니다. 운이 나쁘면 뭐 다 가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는 일간인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들어와 줘야 힘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제대로 써먹어 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화오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요, 약골인 사주에 옷소물, 녹용, 공진단이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나가는 돈부터 꽉 틀어막고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도 있고요. 있는 것을 이제는 내실 있게 스스로 제한하고 조절하는 힘을 가지게 되니 재물이 모여드는 중요한 구심점의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다신약에게 제일 중요한 지속력. 이것이 상당히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운이 3년간 이어집니다. 재성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끝까지 끌고 갈 힘이 없으면 실속이 부족한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지속력을 키워주는 힘이 비겁으로 일간인 나를 딱 서포트해주기 시작하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장기 프로젝트로 충분히 해 나갈 만한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재성이 많은 분들 중에 특히나 천간, 즉 위액간 중에 정제나 편제가 많은 분들, 있으신 분들은 내년, 내후년에 비겁이 천간으로 들어오면서 재성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너무 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재물을 욕심내는 것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정직하게 돈 버시고 잘 모으는 시간으로 쓰셔야지 투기성이 짙은 투자를 하거나 리스크를 무모하게 감당하면서 사업을 벌이거나 동업하시거나 돈을 빌려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재화가 크게 나갈 수 있는 일들은 내년, 내후년 동시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반드시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줄 운입니다. 안정감 있는 기반을 만들 수도 있는 시기니까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3년간의 계획을 짜보세요. 번외로 토일간 사주에 수가 많고 토나 화가 적으신 분들, 화인성이 필요한 토일간 제다신약 분들에게도 완전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운이니까요. 이분들은 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물 들어올 때 노저어 보시길 바래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사주 2위부터는요, 보는 게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화가 돈이 되는 사주 2위에 해당하는 일간은 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개수일간 상관없이 먼저 수일간이면 이 순위의 조건 첫 번째를 충족한 사주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조건은 천간, 즉 월간이나 연간 혹은 시간에 목기운인 식신이나 상관이 주어져 있는 사주입니다. 여기까지 찾으셨다면 조건 중에 절반은 충족하신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월지 지장간에 목오행인 을목이나 간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 내에 화기운이 없으시거나 혹은 약하게 한 개 정도가 있다면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사주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방금 알려드린 사주는요, 수일간에 목기운인 식신이나 상관을 격국으로 쓰는 사주 명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일간인 나를 위해 좋은 운이 들어와 준다고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좀 어렵답니다. 물론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운이 온다면 여러모로 운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재물에 국한되는 운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마음이 편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재물운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어요? 재물운은요, 그런 일간의 안온함과는 별개로 해야 할 일이 주어지거나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확실하게 주어진답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 오느냐?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제대로 휘둘러 볼 수 있는 시간에 주어집니다. 격국은요, 사주 속에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의미합니다. 직업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주 속의 요소가 격국이랍니다. 이게 격국을 잘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활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활을 잘 쏴볼 수 있는 운, 칼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칼을 마구 휘두르는 게 가능한 운에서 내가 가진 무기를 시원하게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린 2순위와 다음에 소개드릴 1순위 분들은 앞으로 3년간 이 화기운이 내가 가진 무기를 제대로 휘둘러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일간에게 목기운 식상은요,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창의력이나 기획력, 손재주, 도전 능력, 표현 능력, 대표적으로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식상을 격국으로 쓴다는 것은 이런 능력들을 주로 활용하여 삶의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기운은 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이죠. 식상이라는 능력이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로 변환되는 겁니다. 고로 화기운은 내가 가진 재능을 비롯해서 나 자체를 브랜딩화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어줍니다. 이렇다 할 준비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화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식상을 재성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표현력이나 행동력, 아이디어, 손재주를 적극적으로 써먹으세요. 좋아서 취미로 하던 일들에 가치가 생겨나는 운입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개인으로서 이런 능력을 써먹기에 어찌 보면 최적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 하다못해 뭐를 만들어서 하나 팔아도 많은 매개체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시대니까 목으로 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화기운이 어설프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존재감을 가지고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오잖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재물의 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게으름 피우시면 안 돼요. 움직이면 그 움직인 만큼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욕심이 갑자기 확 커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안 보이던 화기운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뭐든 할 수 있겠어 하고 달리다 보면 쉽게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나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잘하던 표현에 돈 욕심이 섞이면 알잖아요.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고 경직될 수 있거든요. 타인에게 와닿는 느낌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만났을 때는 내 개인의 욕심보다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천간에 편관이 있는 경우, 정관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수일간에 목기운이 강한데 천간에 토기운인 편관이 딱 있다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생애구조로 편관을 키워버릴 확률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나중에 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기회를 너무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냉철한 시선으로 취사 선택을 잘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앞으로 3년간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사주 구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목일간, 을목일간 혹은 간목일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사주 천간에 편관인 금기운이 월간이나 연간 혹은 시간에 주어진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월지 지장간에 신금이나 경금이 주어져서 천간의 편관을 격극으로 만들어주는 사주 구조입니다. 즉 목일간에 금편관을 격극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다가오는 3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위 분들이나 2위 분들도 물론 기대해 볼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위 분들이 흐름만 잘 타신다면 단지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도 동시에 거머쥐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자산가나 성공한 사업가들이 책이나 연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타인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캐치하고 나아가 그걸 해결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것이다. 요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평관은요,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화기운은 이런 편관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유일한 역할을 해줘요. 금편관이 화기운인 식신과 상관을 만난다는 것은 곧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은요, 지금부터 3년이 본인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이 가진 문제나 주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수려한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돈 버는 능력이지만 사실상 쓰는 게 쉽지만은 않은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생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작은 시련이나 고비는 지나가야 할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
해야 하는데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을 근데 너무 골치 아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좀 직시하세요. 나나 우리를 괴롭히는 진상일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며 조직의 문제나 구조의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보면서도 그냥 감수하고 참았던 일상의 작은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직시한다면 이분들에게는 풀어낼 능력이 생기고 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책임지기 어려운 자리나 남들이 피하는 역할이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요청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피하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게 마주하시는 게 다가오는 운에는 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다들 피하는 골치 아픈 걸 정리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기니까요. 복잡한 이슈나 막힌 프로젝트라고 막연히 경계만 하시는 것보다는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맨날 1등 하던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잖아요. 당연한 걸 또 해낸 거지. 그런데 맨날 꼴찌하던 문제투성이의 팀을 1등으로 이끄는 리더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심과 평정심이 필요할 겁니다. 통제가 어렵고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들도 다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화기운이 들어오면서부터요. 당연히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1위로 꼽은 만큼 가능성도 크지만 리스크도 크게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일로 인해 꽃길과 지옥길 사이를 오갈 수도 있답니다. 일이 갑자기 몰려드는 시기, 그게 기회처럼 보이지만 적절히 힘을 배분하지 못하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능력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힘든 일, 골치 아픈 문제를 몰아줄 수도 있어요. 실력은 생겼지만 일은 많은데 보상은 별로네? 이런 흐름도 생기죠. 그래서 본인이 한 만큼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본인이 한 것을 어필하고 보상을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규칙이나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은 상승하지만 항상 그런 해결 능력들은 공적인 틀 속에서는 그 자유로움이 튀어 보이거나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을 깨는 방식이 아니라 틀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먼저 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보는 것. 이게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특히 식상제살 구조는 결과로 말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로 설득하거나 분위기로 밀어붙이기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실전형 증명이 훨씬 강하게 작동됩니다. 틀과 맞서는 게 아니라 그 틀 속에서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기에는 최소한의 갈등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3년간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구조에 정확히 해당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운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동시에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대신 다른 방향으로 훨씬 가성비 좋게 쓰일 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도 성장이나 어떤 다른 기회, 회복, 전환의 흐름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조건 외에도 돈을 부를 수 있는 수많은 흐름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내 운을 더 잘 이해하고 그 흐름 위에 내 노력을 어떻게 얹을지 작은 방향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